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전쟁이 반복되고 자원이 무기가 되는 위기의 시대.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큽니다. 플러스 재생에너지가 추가로 가져가는 보조금까지를 고려한다면 안전하지 않잖아. 네. 혹은 그 폐기물 문제 어떻게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 없으면 전기를 어떻게 쓸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입니다. 시작부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어쨌든 글로벌 이슈인데 한쪽에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강화해야 한다. 다른 한쪽에선 원전이 답이다. 물론 원자력공학과 교수님이시니까 답이 어느 정도 예상은 간다만 그래도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자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부자 나라의 에너지 안보와 가난한 나라의 에너지 안보가 다릅니다. 예컨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지역에 이제 그 공급되던 가스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유럽이 이제 에너지 위기를 맞았었죠. 네네. 그때 유럽의 전기가 가스가 끊어졌느냐?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비싼 가스를 사왔기 때문에 비싸졌지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뺏긴 가난한 나라들은 전기가 끊어졌죠. 가스가 끊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안보라는 것이 가난한 나라는 끊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부자 나라는 비싸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큽니다. 한 5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1kWh를 생산하는 데는 한 55원 정도면 되는데 재생에너지로 1kWh를 생산할 때는 27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배 정도 비싸지고요. 또 하나는 이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그 햇볕이 있을 때 그리고 바람이 있을 때만 가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기가 100% 잘 나올 때가 있고 또 전혀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 20%, 그다음에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가 이용되고 있다고 보시고 나머지는 좀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발전소들이 경우에 따라서 100% 풀 가동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송전선은 또 100%를 다 깔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송전선 비용도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고요. 그 발전 단가로만 치면은 5배인데 사실은 그런 비용을 포함하면 훨씬 더 비싸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에너지 위기를 맞아서 이제 가스나 유류 비용이 비싸졌을 경우에 현물 시장에 가서 이제 사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당연히 비싸지겠죠. 근데 현물 시장에서 사오는 것보다도 재생에너지가 더 비싸다면 그럼 현물 시장이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 비싸게 사오는 경우가 있지만 네. 어쨌든 에너지 뭐 이슈가 좀 끝나면 그 현물 시장 가격은 내려갈 수 그렇죠. 있는데 이 에너지 위기가 뭐 10년, 20년 계속 갈 것이 아니고 몇 년 지나면 이제 해결될 건데 그러면 현물 시장 가격은 떨어질 거고 그럼 이제 싼 거 갖다 쓰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해 놓으면 에너지 위기가 끝나도 그 비싼 값을 국민들이 다 부담을 그죠.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재생에너지가 많으면 그 S&P가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전기값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전력 수요는 시간대별로 달라지거든요. 또 계절에 따라도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어떤 시간에 전력 수요가 요만큼이다. 그러면 우선 가장 싼 것부터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 제일 싸면 원자력 100%. 그다음 싼 게 뭐냐? 석탄. 그럼 석탄 다 100%. 그럼 이제 남는 부분은 이제 LNG는 비싼 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LNG 중에서도 싼 거, 그다음에 중간 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그때 가동된 가장 비싼 LNG의 가격을 S&P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로 그 전체 전기값을 다 줘요. 그보다 싼 전기를 공급한 데도 줘요. 그러니까 원자력과 석탄은 기저부하기 때문에 원래 정해진 값만 네. 주는데 그 외의 발전기는 그 가장 비쌌던 가격으로 다 줘버려요.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설사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이 돼서 가격이 좀 싸진다고 해도 우리가 LNG나 이런 비싼 에너지원을 쓰면 어쨌든 그 최종 가격으로 S&P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S&P 가격 하락 효과는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비싼 LNG를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재생에너지를 많이 쓴다면 결과적으로 S&P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수요의 일부를 재생에너지가 커버하게 되면 그 높이가 낮아질 거다. 그러면 S&P가 낮아질 거다. 근데 이제 거기서 빠진 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S&P가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그 S&P에다가 보조금까지 얹어서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실은 국민들이 부담할 거는 낮아진 S&P가 아니라 S&P에다가 플러스 재생에너지가 추가로 가져가는 보조금까지를 고려한다면 과연 S&P 낮춘 게 의미가 있느냐? 왜냐하면 LNG가 가동돼 있었다면 S&P만 지불하고 끝났을 건데 재생에너지가 가동되면서 S&P는 좀 낮아졌지만 보조금을 그만큼 더 가져간다면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죠. REC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 보조금 있는 일도 처음 알았어요. 네. 이걸 지급하는 어떤 명분이랄까? 근원적으로는 이제 수지가 안 맞는 겁니다. 수지가 안 맞으면 이제 아무도 재생에너지를 안 할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좀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오케이. 지금 정상적인 전기 가격인 S&P를 받고 얼마 정도를 더 주면은 손해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만큼을 더 얹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란 제도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보조금이란 제도는 지금으로서는 경제성이 없지만 지금 보조금을 좀 줘서 유지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 이럴 경우에 이제 보조금을 주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는 만약에 보조금을 줘도 낮아질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이것도 그렇죠. 이제 하나의 관심이고요. 이게 비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는 그냥 널려 있는 땅, 햇빛, 바람 쓰는 거니까 쌀 것 같은데 사실은 기본적인 전력 가격에 보조금 제도도 있기 때문에 결코 쌀 수가 없는 구조인 그렇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격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캐피탈 코스트,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네.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앤 메인턴스 코스트, 그 운영 비용, 그다음에 연료 비용. 근데 연료 비용은 빵이죠. 네. 근데 이제 캐피탈 코스트랑 O&M 코스트는 너무 비싸가지고 연료 비용 싸진 거를 상회할 만큼 비싸지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이 지불할 거는 연료 비용만 지불한다 그러면 당연히 재생에너지 써야 되는데 다른 것까지도 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생에너지가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정부에서 조금 유인책으로 보조금을 좀 지급하는데 수지 타산이 맞게끔 설비 투자도 많이 하고 사업자들 많이 모아서 네. 일정 단계 올라가면 보조금도 낮추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가격 싸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논리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쭉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마켓이 작기 때문에 마켓이 충분히 커지면 이걸 맞출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켓을 키워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하는 분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실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 마켓이 많이 커졌죠. 태양광도 많이 설치하고 이제 풍력도 이제 막 설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게 됐느냐? 그걸 보면은 지금 뭐 7년 정도 지났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오히려 국내 공장들은 다 망하고요. 재생에너지 관련 공장. 네, 태양광 패널 만들고 태양광 인got 만들고 하는 국내 공장들은 다 망하고 중국에서 다 사와 버린 거예요. 산업을 키우면 시장을 키우면 산업이 잘 될 거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시장은 붕괴하고 중국 시장만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가 지금 개발이 되면서 많이 싸진 것도 있어요. 최근에 나온 거는 지금 뭐 270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싸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보조금은 필요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그러면 더 연구 개발을 해서 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설하는 것이 맞지. 지금 앞으로 싸질 거다라고 하지만 지금 설치한 건 안 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 개발과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해야지 보급 위주로 하면은 싸지진 않고 중국 장사만 시켜줄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규모가 커지면 싸질 거다라는 주장이 아니었더라. 그런 것들을 뭐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제가 조금 재밌게 본 요즘 기사들이 있는데 일단 세계적인 추세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원전에 관해서 특히 세계적으로 어떤 추세로 흐르고 있는지. 사실은 그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1980년대 석유 파동 때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석유 파동 이전에는 에너지 정책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싸게 구입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정책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석유 파동이 두 차례 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산업이 위험하구나. 그 다음에 이것들이 무기화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야 이제 국가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뭐 이름은 거창하지만 결국은 끊기지 않게 한다. 그리고 뭐 값싸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정책이었죠. 그래서 근데 러우 전쟁을 딱 겪고 나서 우리가 러시아 가스, 러시아 자원에 너무 의존했구나.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그러면 다른 에너지원으로 가자라는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다시 원전하자. 그래서 이제 탈원전했던 나라 중에서 우리 원전하겠다라고 돌아선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무슨 스위스 같은 나라가 그렇고요. 뭐 벨지움 같은 그런 경우도 그렇고요. 또 이제 체코나 이런 나라들은 원전을 하고 있었는데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한 나라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안 하던 나라인데 우리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한 나라도 있었고요. 유럽 전반적으로는 원자력을 하자 하는 분위기였고 거기에다 이제 좀 보태진 것이 뭐냐면 그 EU 텍서너미 안에 이제 원자력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도 그린이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때도 뭐 EU의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이제 원자력을 하겠다라는 분위기로 이제 많이 돌아갔고요. 근데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독일 이 사례를 네. 그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탈원전의 대표 성공 사례로 항상 하고 그렇죠. 보수 진영에서 그래도 메르켈 지지율이 그렇게 마지막에 떨어졌다. 네. 에너지 자원을 망쳐놔서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안인데 어떤 진영 논리의 이 자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네. 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지금은 독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죠. 그건 많이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조업 국가들은 전기나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 값이 비싸지고 하면은 제조업을 못 하는 나라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고 근데 이제 독일의 어려운 상황이 이제 원자력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를 쓰게 되면서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하는 것들이 이제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독일은 이렇게 하고 있다, 독일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독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팩트가 아니냐? 아니면 맞습니다. 팩트 맞습니다. 근데 example 사례가 있고 exception 예외가 있는데 여기는 사례가 아니라 사실은 예외적인 나라죠. 왜 독일은 부자 나라였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그만큼 설치하고도 여지껏 버틸 수 있었던 거고 또 기후적으로 일조량도 굉장히 네, 좋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가난한 나라들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뭐 늘릴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팩트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할 사례이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에서 유일한 예외적인 나라이냐 그 예외를 제시하면서 따라하라고 하는 것 같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